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력 득표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발송 대행 업무를 싹쓸이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보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우정청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문어발식 영업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LH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는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단체 등이 5.18 진상보고서가 부실하다며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0시부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13일간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 모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갈등 봉합에 주력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분들 앞에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년 만에 호남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도 호남 지역구 3석, 광주 전 선거구 20% 이상 득표를 목표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호남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지방대학 무상교육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지역구 후보를 잇따라낸 새로운 미래는 호남 정치 복원을 주장하며 대한상공인당 등 소수정당과의 정책 연대 등으로 마지막 표심 모으기에 집중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대표의 옥중 출마로 화제가 된 소나무당은 사실상 송 대표가 나선 광주 서구갑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으로 나서며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당은 윤석열 정권을 비토하는 20대와 30대 커뮤니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윤석열을 1년 안에 반드시 조기 퇴진시킬 것입니다. 예비후보 등록과 공천 과정 등을 거치며 예열을 마친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마지막 표심 경쟁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5.18 조사위원회가 부실한 조사로 법원 판결에서 확정됐던 사안을 뒤집거나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냈다면서 정치권도 보고서 폐기 법안을 발의해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월 21일 병사가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거짓말로 발포를 정당화했는데 5.18 조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5.18 왜곡 사례를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고객이 우편물 내용과 발송, 수신 정보를 제출하면 제작,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자우편 발송 대행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인쇄업체입니다. 우편물 인쇄 기계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해가 다르게 일감이 줄면서 업체 대표는 전자우편 발송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 동원해서 해버리니까 아예 우리는 일할 걸 어디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정본부의 전자우편 취급 실적은 매년 2억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역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전국 110여 개 업체 중 일부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금액을
더 밑으로 또 내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대량으로 이루어지니까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데는 가격 경쟁에서 아예 안 되더라. 7, 8년간부터 저는 거의 이제 일도 없고. 전자우편 대행 서비스는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자 우편 사업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장악한 겁니다. 정보기관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사업 영역은 끝없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 위탁자에게 하청을 주며 15% 안팎의 수수료까지 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입찰을 했을 때 80%, 85%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15%, 20%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수료를 닦는 거예요. 전자우편 서비스 시장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마구잡이식 영업 전략을 펼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입니다. 지난 2010년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자 경쟁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따라서 계약이 해야 된다라고 7조 1항에 돼 있거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3조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사업을 규정한 우정사업 특례법령을 근거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의 문어발식 영업 전략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자우편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말살시키고 있고 2,400개 된 그 우체국을 동원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싹 뺏어오고. 우정본부가 가격 경쟁력과 함께 전국 각지의 우체국 직원들을 동원해 싹쓸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13, 14년 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우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지금 중소기업 제품의 우리 사업 영역을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로지원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중소기업을 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우정사업본부는 법률에 근거해 전자우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체국 직원을 동원한 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지 않는 한 관련 업체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 관광과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향후 3년간 진행되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축제 둘레길 세계화와 관련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17일과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바둑연수원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 한국기원은 도청에서 국립바둑연수원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된 뒤 영암군에 들어서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암과 강진, 신안에서는 국내외 프로기사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10대 여학생이 여수시청 직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소속 49살 심대원 주무관이 국동항 앞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18살 A양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심 주무관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면 위험할 것 같아 주변에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A양을 무사히 구조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주거 환경을 고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14년 된 광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주민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변변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독서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노래방, 간단한 오락시설 등도 갖춰 입주민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인 댄스하고 요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래방도 하고 뭐 하신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LH는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임대주택 230개 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급량 확대보다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LH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민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였던 공공임대 아파트. LH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의 한 간부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동부서 소속 A경감이 지난해 북부경찰서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차례 근무지에서 벗어나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감의 외근 기록을 토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세탁을 대신해주는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화순군은 세대의 전용 차량을 투입해 국내 299개 마을을 돌며 수거와 세탁, 건조와 배달까지 가능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화순군 사평면 탄소중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순 사평 빨래방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차생활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한국어 위탁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과 한국 국적 외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위탁교육기관으로 전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과 동신대, 세안대 등 3곳을 지정했습니다. 한국어 위탁교육기관은 오는 5월부터 3개월에서 1년 이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교육 시간은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무소속 목포 이윤석 후보가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목포 신안 무안을 통합하는 목포광역시대 개막 등 5대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가면 모든 민주 세력과 시민단체와 연대해 검찰 독재를 끝내는 길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불교 합창인들의 대축제인 2024 전국 불교 합창제가 2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합창제 무대에서는 전국 1000여 명의 불교 합창단원이 출연해 찬불가와 국악 등 그간 갈고 닦은 다양한 장르의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또 그룹 포레스텔라와 상월 청년 합창단, 상월 비보이단 이에이트 크루도 특별 출연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